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입문편 제1장 문장의 구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문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뭘까요? 문장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장이란 여러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의미가 이루어진 것을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장의 구성 요소는 뭐가 되냐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문장의 구성이 나누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수식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주된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성 요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입니다. 자, 주어는 보시면은요. 주인 주자, 말씀 어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부분이자 주부의 알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부분의 알맹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는, 이, 가 정도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미희 likes math. 미희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미희는 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희는 이 미희가 여기서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요? 미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부분. 즉 문장에서 주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쉽게 주어를 찾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who나 what 의문문. 이거 뭐죠? 누가 했는지, 무엇이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러한 의문문으로 바꾸어 본 후에 그것의 대답을 찾으면 그게 주어가 되는 거죠. 왜?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장의 주인이 되는 부분이 주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는, 이, 가가 붙는 것이 주어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요. 움직일 동자랑 말씀 사자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자, 그래서 크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동작 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동작 동사. 그래서 run, play, walk, fly 이런 것들이 동작 동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태 동사는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뭐냐면 상태, 그러니까 입장이나 처지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보면은 love, think, like, miss 보시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상태 동사 역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요. 눈목, 관역적, 말씀어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뭐야? 눈이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눈이 보고 있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위의 대상을 가르치는 말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요. 보통 를, 에게의 동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I love her. 나는 너를 사랑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이 붙었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대상, 내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너. 그래서 여기서 you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말로는 를, 에게의 조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어 보도록 할게요. 보어는요. 보탤 보자의 말씀 어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태는 말이에요. 보충하는 말.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데 동사만으로 부족할 경우 그때 보충하는 역할을 해서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다. 나는이 뭐죠? 주어가 되고요. am, 이다가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죠?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때 필요한 게 보어라는 거죠. 보충해주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보어, student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 student이 보어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어이다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이것이 나누어지는 기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 요소 있죠.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1형식은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1형식이니까 그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고요. 보어가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요소 써놓고 옆에 목적어가 있느냐,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 써있죠? 자, 이게 뭐냐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나누는 기준이 목적어가 있느냐,
보어가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적어가 없고 보어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간단한 일형식 그리고 뭐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조금씩 문장이 복잡해진다라고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뭐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완전히 기본 요소들만 있는 것. 그것이 일형식이 되는 거고요. 이형식은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주어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대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 경우 이때가 이형식이 됩니다. 아직 제3의 등장 요소 목적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주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있는 상태가 이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형식부터는 대상이 2개가 됩니다. 목적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서 3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형식은요. 목적어가 2개예요. 그래서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어가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5형식은요. 목적어도 있고 보어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서 나타내는 보어는 목적어가 어떤 목적어인지 설명이 부족해서 목적격 보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형식에서 5형식 나누어진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볼게요. 자, 주어랑 동사 있다 그랬죠? She cries. 그녀가 운다.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다. 그 다음 2형식 보시면요. I'm happy. 나는 이다.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어가 필요하죠? 주격 보어 happy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am happy는 2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3형식은 뭐가 등장한다 그랬죠? 이때부터는 대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적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I love her. 나는 사랑한다.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인 her.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목적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형식 목적어가 2개라 그랬죠?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였습니다. She gives me a letter. 그녀가 준다. 자, 주어 동사가 있고요. 나에게 편지를. 자, 대상이 2개가 있죠? 편지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등장해요. 그래서 나에게 이것이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letter 편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구별해 보자면은 직접 목적어는요. 행위가 하는 행위 1차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했던 목적어 일반적인 모양이 있죠. 무엇을 그 1차적 대상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간접 목적어는 2차적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라고 되는 거죠. 주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직접 목적어는 1차적 대상이라서 주로 사물을 나타내면서 해석은 을이 붙어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요. 2차적 대상이면서 2차적 대상으로 주로 사람을 나타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형식 목적어 2개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5형식은 뭐라 그랬죠? 목적어도 있고요. 보어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 made him happy. 나는 만들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목적어가 나타납니다. him. 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거죠. happy. 그를 행복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형식은 목적어와 보어가 모두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감각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동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느냐?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자, 보시면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냄새가 나다, 뭐뭐하게 맛이 나다, 뭐뭐하게 들린다, 뭐뭐하게 느껴진다 라고 써있죠. 자, 보시면 뭐뭐하게. 자, 우리가 형용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보통 그러니까 국어에서 배우셨죠? 형용사는 뭐뭐한, 그러니까 보통 니은이 붙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사는 뭐뭐하게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 때문에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뭐뭐하게 이 말 때문에 부사가 뒤에 온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보인다 그러면 부사로 생각해서 it looks badly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 나쁘게 보인다 할 때 이때 감각동사와 함께 쓰이면은 꼭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이 점 꼭 주의를 하세요. 감각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it looks ba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coffee smells great 쓰시고요. 그 다음에 it tastes sweet 형용사 쓰시고요. it sounds good 형용사 쓰시고요. it felt strange 형용사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에는 형용사 온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가 빠져있죠? 지금 사 쓰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크게 두 가지 단계를 보시면 되세요.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간접 목적어 뒤로 가고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 간단하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He gave me money. 그는 나에게 돈을 주었어요.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는 주었다. 주어 동사 오고요.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잖아요. 그죠? 나에게 돈을.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그런데 이걸 삼형식으로 해주려면은 삼형식은 어떤 문장이죠? 나는 무엇을 준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지죠.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He gave money. 그는 돈을 주었다. 자, 그래서 의미가 벌써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 줬는지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어떻게 나타내준다? 부사구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라고 해서 여기서 전치사가 함께 쓰이면서 부사구가 되는 거죠. To me, 나에게 주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을 만들고 간접 목적어의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부사구로서 전치사와 함께 부사구로서 의미를 나타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앞뒤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왜 이렇게 되는지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환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전치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기본은 뭐였죠? 누구에게 준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to가 필요해요. 그리고 for가 필요한 동사가 있고요. of가 필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to가 필요한 동사 give, teach, take, write, tell, bring, sell, send, lend, pay, show, hand, read 등이 있고요. for가 필요한 동사는 make, buy, cook, get, find, live 등이 있습니다. of는요, ask가 있고요. 자, 이 종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는데 make를 썼는데 뒤에 to 전치사를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우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to가 필요한 동사는요. 보통 뭐뭐에게 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누구에게 주다 할 때 give, 그죠? 뭐뭐에게 주다 해서 to가 필요한 거고요. teach 같은 경우도 뭐뭐에게 가르쳐 주다. write도 뭐뭐에게 써주다. tell도 뭐뭐에게 말하다. bring도 뭐뭐에게 가져다 주다. sell도 뭐뭐에게 팔다.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거죠. for 같은 경우는요. 뭐뭇을 위해라고 하면은 의미 전달이 보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다, 누구를 위해 사주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가져다주다,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찾아주다, 누구를 위해 떠나다.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 부분은 따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들은 거의 다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단계에 올라가면서 조금 어려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는 기억해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기억해서 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of 같은 경우는 ask 지금 단계에서 ask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따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전환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전치사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각각 어떤 동사가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